안녕하십니까. 네. 오면서 보니까 그냥 꽃이 다 져버렸더라고요. 네. 볼 틈도 없이 그냥 금방 져버려. 네. 자, 오늘은 이제 중계 실무 파트 들어갑니다. 실무 파트 들어가는데, 자,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한참 가야 되네. 확인 설명서 작성 이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근데 이제 그 앞쪽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분묘기지권하고 농지법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농지법은 이번에 바뀐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올해. 그러니까 농지법은 좀 더 신경 써서 보셔야 될 것 같고, 분묘기지권에 대해서는 요건 민법 시간에 좀 배운 내용 아닌가요? 전혀 안 배우셨어요? 배웠습니까? 네. 잘하셨어요. 네. 자, 어디 보시냐면 교재는 어디를 딱 펴두시냐면 176페이지 요약집인데 요약집에 176페이지예요. 176페이지 딱 보면, 자, 분묘기지권은 이제 그 땅 같은 거래할 때 땅 위에 묘가 있어가지고 문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이게 실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묘는 남의 땅에 묘자리를 써놨는데 묘자리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분묘기지권이라고 해서 남의 땅인데도 요 묘자리 쓰고 여기 주변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생겨요. 이게 분묘기지권이에요.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지상권하고 비슷해요. 남의 땅을 쓰는데 묘자리로 쓰는 거죠. 묘자리로. 그 권리가 생겨버리면 땅 주인도 함부로 못해. 그러니까 이런 분묘기지권이 있는 땅을 만약에 산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게 될 수 있어. 내 땅이지만 파내라고 못할 수 있다니까. 그게 이제 우리 중개하는 우리 중개사 입장에서는 그게 포인트지. 그러려면 분묘기지권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그래요. 없는 건 파낼 수 있고 있는 건 못 파내. 생기는 걸 보면 땅 주인의 승낙 얻어서 묘자리를 썼을 때 을은 자기 아버님을 여기다 모셨지. 근데 이렇게 되면 을한테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거예요. 승낙. 그 다음에 승낙도 없이 묘자리를 썼지만 20년이 넘도록 땅 주인이 시비를 안 건 거예요. 20년 이상. 20년에 대한 그 시점에 승낙도 없었지만 분묘기권이 짠 하고 생긴단 말이에요. 이걸 시오치드. 세 번째는 뭐냐면 갑이 자기 아버님을 여기다 모셨는데 이렇게 갑이 이 땅을 갖다가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을 갖다가 병한테 팔았는데 병이 묘를 보면서 갑의 묘를 보면서 치워달라고 안 한 거예요. 이장 요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묘자리 계속 쓰는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뭐예요? 오케이 한 거예요. 승낙. 이장 요구 안 했다. 이것은 소극적인 승낙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요 세 가지 경우에 파낼 수 없는 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분묘기지권이 생겨서. 그것이 이제 가로 1번 얘기예요. 그래서 가로 1번의 동그라미 1번은 첫 줄 끝에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분묘기지 부분인 분묘 아래 땅을 기지라고 그래요. 타인의 토지 부분을 쓸 수 있는 권리다. 이게 분묘기지권이다. 그 다음에요. 가로 2번에 가면 동그라미 1번 승낙을 받아서 묘자리를 쓴 경우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은 승낙 없었지만 시오치드 간 경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시면 자기 땅에 묘자리를 쓰고 나서 분묘를 이장한다는 얘기 없이 땅을 팔게 된 거예요. 이것도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경우다. 세 가지 케이스예요. 그러면 이제 남의 땅을 쓰니까 우리 포인트가 땅 사용료를 줘야 되냐 이 말이지. 지려줘야 됩니까? 땅 사용료. 어때요? 약속이 있으면 주는 거예요. 달라고 하면 주는 거고 그런 약속이 없으면 안 주는 거지. 공짜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시오치드야. 시오치드. 20년 승낙이 없었지. 근데 남의 땅에 묘자리를 썼어. 근데 20년이 딱 되는 순간에 바로 이게 생겨버려요.
그러면 땅 사용료는 요때 줘야 되냐 이거지. 옛날에는 땅 사용료 줄 필요 없다고 그랬었거든, 판례가. 근데 지금은 그래도 땅 사용료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달라고 하면 땅 주인이. 그런 게 이제 중간에 있는 판례 있죠. 판례가 시험에 나온 거예요. 최근 판례요. 한번 읽어보면 9. 장사 등에 관한 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해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해서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케이스에서는 기지권자는 땅 임자가 지를 청구하면 줘야 된다는 거야. 청구 안 하면 안 주는데, 이때도 문제가 된 게 청구하면 옛날부터 묘자리를 20년간 썼기 때문에 옛날 지력부터 다 줘야 되냐, 아니면 청구받은 달 뒤로 주는 거냐 이 말이지. 옛날부터 다 줘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돈이 많아지겠죠. 그건 너무 심하다고 봐서 청구가 들어온 이후부터 생긴 지료를 줘라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서는 지료를 달라고 하면 주는데 옛날 것까지 다 줘야 된다 이딴 식으로 나오면 틀리겠죠. 청구한 날부터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실 것은 이 시효취득 있잖아요. 이 시효취득이 거기 2001년 1월 13일인가 이렇게 나오면서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지금 잘 보시면. 첫째 줄에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시행일인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남의 땅에 묘자를 샀다 이렇게 나오죠. 이거 왜 그러냐면 장사 등에 관한 법을 만들어서요. 이제는 남의 땅에 함부로 묘자를 쓴 거에 대해서 시효취득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남의 땅에 허락도 없이 묘자를 썼어요. 20년 동안 땅 뒤에 시비 안 걸었어요. 20년 지나면 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하느냐? 못해요. 그때는 판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전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놨어요 지금. 오케이, 이거 중요합니다. 판례 꼭 알아두시고 출제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제 가로 3번을 보면 분묘기지권은 이게 단순 채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땅 주인이 이렇게 바뀌어도 을은 판낼 의무가 없다고 그랬죠. 새 땅 주인한테도. 그러니까 이게 물권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상권하고 비슷한 뭐로 봐요? 물권. 근데 물권이 되면 제3자한테까지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거니, 그죠? 제3자가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묘가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된다. 근데 이 분묘기지권의 공시 방법은 등기는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때 공시 방법은 뭐냐면 판례가 얘기하는 게 볼록한 봉분의 형태예요. 이게 공시 방법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묘가 이게 써져 있긴 한데 위가 평평해요. 이게 없어요. 그러면 땅 주인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병이 을한테 파내 그러면 요 사람 어떻게 돼요? 파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공시 방법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 이러면 어떨까요? 좀 애매한 케이스인데 이렇게 봉분 형태가 돼 있어요. 갑이 병한테 팔았어요. 병은 이걸 보고 산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갑이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을한테 이제 승낙을 옛날에 해줘갖고 을한테 이제 분명히 이렇게 생겼던 거예요. 땅을 팔게 됐죠. 이미 생긴 건데 이렇게 형태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병은 이제 묘가 있구나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 시신이 없어요. 알맹이가 없다고. 그러면 이때는 분묘기지권을 갖다가 요 을이 병한테 주장할 수 있을까요? 없다고 봐야 돼. 이런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시신이 있을 때나 이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시신이 없다, 가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랬을 때는 분묘기지권을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평장에는 암장되었다고 한다면 그죠? 인정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형태가 봉분의 형태를 띠긴 하는데 안에 시신이 없어. 가묘 형태도 인정받을 수가 없다. 이것도 출제됐던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가로 3번까지 본 겁니다, 지금. 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써놨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분묘기지권은 가만히 보면요. 요걸 기지라고 그래요. 묘가 깔고 앉아있는 밑에 있는 땅이 요게 기지야, 기지. 근데 묘가 깔고 앉아있는 그 땅에만 분묘기지권이 미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땅도 미쳐요, 옆에. 주변의 땅도.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은
기지 부분에만 미치는 게 아니고 주변의 빈 땅에도 미친다. 이렇게 한 거죠. 예. 그래서 거기다 뭐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비석 같은 거 세울 수 있고 나무도 심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뭐냐? 빈 땅까지 미치는데 어떤 게 있냐면 이 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옆에다가 언덕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묘를 보호하려고.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사성이라고 그래요. 사성, 언덕. 이 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감싸듯이 이렇게 언덕을 만들어놔요. 주변에. 너무 헤어진 곳에 딱 놓잖아요. 그 주변에 언덕이 있을 수 있죠. 그 사성인데 그러면 그 사성 부분까지 분묘기지권에 미치냐 이 말이지. 사성 부분까지 미칠까요?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막 다양한 일이 발생하잖아요. 만약에 요 사성 부분까지 미친다 그렇게 돼버리면 요 주변에 여기 있는 땅을 다 요 묘 기지권자가 다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요 사성은 이 묘를 위한 거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미치는 것 같은데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거기까지 미친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이 분묘기지권자가 남의 땅인데 땅 주인한테 너무 피해가 크게 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세모예요. 세모. 세모가 무슨 말일까요? 가까이 있을 때는 미친다고 보는데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거기까지 미친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이다. 경계가 어디예요? 몰라요. 몰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판사가 그때 보고서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메트까지 미친다 이런 건 없다. 그래서 거기 보면 오른쪽 페이지 보면 밑줄 그어진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가로 5번에 동그라미 2번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오른쪽 페이지 넘어왔어요. 보면 분묘기지권은 분묘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기지의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확실한 범위는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할 문제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성 부분을 포함한 지역에까지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중요한 판례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또요. 분묘기지권이 주변의 빈 땅에 미치니까 여기다가 을이 분묘기지권자예요. 근데 원래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또 어머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을 갖다가 여기다가 다시 옆에다 모시려고 한다. 어머님을. 그때 땅 주인의 승낙도 없이 분묘기지권이 여기까지 미치니까 여기다 몇 자리 쓸 수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맘대로. 그럼 안 되죠. 이렇게 쓰게 되면 분묘기지권에 미치는 범위가 어떻게 돼요? 또 넓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모님 돌아가시겠죠. 그러면 또 여기 그러면 땅 주인 입장에서 몇 자리 쓰세요. 이렇게 하면 이게 역사적으로는 그 땅은 이제 자기 땅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그래서 마음대로 또다시 새롭게 몇 자리 쓸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어요. 이거 쌍문 형태로 몇 자리 쓰는 거 인정이 안 될 거예요. 이것도 인정이 안 돼. 당연히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예요. 쌍문. 근데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아버님하고 합장하는 것을 유언 남기셨어. 응? 그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아니 근데 그런 분 봤어요. 보기는 봤는데 안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왜 그럴까 내가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여간 저도 그래서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다니까 옛날에 나는 다시 태어나면 당신하고 다시 하고 싶은데 당신 어떠냐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그 왜 그럴까요? 우리 남자들은 다시 태어나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저도 생각을 바뀌었어요. 저도 싫어요, 이제. 저도 싫다고, 이제. 그래서 여기 보면 합장해서 단분 형태로 몇 자리 써달라고 했을 때 어머님을 여기다 합장해서 단분 형태로 몇 자리 써도 괜찮냐.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묘 하나니까. 그런데 묘의 합장이 이루어지면서 묘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분묘기권에 미치는 범위가 더 확대될 여지가 있죠. 그래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판사들도 고민했겠죠. 그 다음에 분묘기권이 주변까지 여기까지 미치니까 또 뭐예요?
옮긴다고 할 수 있잖아. 여기가 터가 안 좋다는 거지. 그래서 요리 옮긴다, 이장을 한다. 이게 땅 주인의 승낙을 받아서 이장을 하고 옆으로 옮기고 거기다 또 몇 자리 쓰고 그건 100번 돼요. 100번. 이제 승낙도 없이 마음대로 옮길 수 있냐 이 뜻이야 이게. 없다는 거죠. 인정해주면 안 돼. 그러면 이게 땅 주인이 구석재 쓴다고 했으니까 허락을 한 건데 이게 마음대로 옮길 수 있다고 한다면 땅 주인한테 피해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인정될 수가 없다는 것이. 그죠? 그리고 땅 주인도 있지만 분묘기지권자도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혹시라도 제3자 병이 여기에다가 무슨 공작물을 성취했다 이렇게 요 안에다가 공작물 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기 힘든 것이 될 수 있는데 여기 요 병이 개장수예요. 개장수. 그래서 거기다 개를 키워. 개 사육장이라고 이게. 그럼 여기다 개 사육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키운다 그러면 분묘기지권자는 자기 땅은 아니지만 여기까지 미친다고 치면 요 개장수 병한테 뭐라고 해요? 치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땅 임자만 그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가만히 보면 요 분묘기지권자도 치워라 할 수 있지. 그래야 되겠죠? 이거 제사만 지내려고 그러면 개가 지저대잖아요. 너무 가까이 있잖아요. 이건 치우라 할 수 있지. 이런 걸 분묘기지권도 분명히 걸립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가로 6번 내용을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가로 6번에 동그라미 1번 쌍분 형태든 단분 형태든 인정될 수 없고 특히 동그라미 2번 밑줄 그어놨죠. 기억번 정도만 지금 보시면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분묘기지권에는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원래의 묘를 딴 곳으로 이장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3번 침해배제 청구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분묘기지권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생기면 영구적으로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됩니다. 자, 보시면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봤을 때는 주변에 빈 땅까지 미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언제까지 분묘기지권이 존속하냐 이 말이지. 시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존속기간은 약정한 기간이 있을 때는 약정한 기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을이 묘자리 쓰겠다고 갑한테 왔을 때 갑이 그러면 20년간 쓰시죠. 이렇게 했으면 20년간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근데 보통 약정을 안 하죠. 묘자리 좀 쓸게요. 그러면 보통 친척인 경우도 많고 그냥 묘자리 쓰세요 하지 몇 년 얘기는 안 하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는 분묘가 남아있고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돼요? 영구적이다 그런 거예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판례는 분묘가 반대로 얘기하면 이래요. 묘가 만약에 사라졌어. 분묘기권 죽는다는 뜻이에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묘가 있긴 한데 관리를 안 해. 후손들이. 그럼 그래도 분묘기권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 조건을 몽땅 갖춰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랬을 때 영구적이다 이 말이지. 판례 취지는 이런 판례가 나오니까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어떤 거냐면 남의 땅에 몇 자리 써가지고 이제 분묘기지권이 생겼던 건데 여기가 보통 이제 오랜 기간 쓰다 보니까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근데 갑다시는 아들인데 이제 땅을 팔려고 그래. 팔려고 그랬을 때는 요게 이제 장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장에 달라고 얘기했더니 안 해주는 거지. 예?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지금 팔 때 좀 힘들어졌어. 그랬는데 어느 날 가니까 이 묘가 그랬던 이 묘가 갑자기 홍수가 막 비가 많이 와가지고 떠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게. 응?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묘가 사라졌잖아 지금. 분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었잖아 아까. 그러니까 분묘가 사라졌으니까 갑다시 아들 상속받은 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건 뭐 정말 손뼉 칠 일이야. 알터니가 빠진 거예요. 이거. 그러면 땅 팔 수 있게 되잖아요. 엄청 기뻐했는데 며칠 있다 가니까 또 묘가 생겨 있는 거예요. 이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을이 아버님 유고를 수습해 온 거야. 찾아온 거야. 그래서 다시 묘자를 또 쓰는 거야. 그래서 둘이 한판 붙는 거예요. 이제. 우리 땅 주인은 분묘기지권 없어지지 않았나 이런 거고 우리 분묘기지권자는 뭐냐 이건 잠깐 이거 떠내려간 건데 없었다고 보면 어떡하냐. 싸웠는데 우리 판례는 어떻게 봐요? 판례입니다 이것도.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면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고 이럴 때는 아직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해요? 존속한다고 봐야 되겠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지.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두 번째 판례고. 그래서 밑에 쭉 가시면
가로 7번에 동그라미 3번 요 판례가 여러 번 나온 거라고요. 거기까지 읽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으로 갑니다. 지금까지 본 요 분묘기지권은 이제 여러분은 이걸 뭐로 보셔야 되냐면 사법 영역으로 보셔야 돼요. 사법. 공법, 사법 이런 거 배우시죠? 사법 뭐예요? 사법? 개인들끼리 관계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분묘기지권은 누구하고 누구 관계를 갖다가 지금 공부한 거예요. 땅 주인하고 분묘 기지권자 개인들끼리죠. 근데 지금부터 보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공법관계 여러분. 공법관계라는 게 뭐예요? 나라, 국가하고 개인 간의 관계예요. 그러면 나라에서는 앞으로 묘자리 쓸 때는 묘자리는 요 면적으로 써라 이런 거예요. 묘자리 쓸 때는 신고해라, 허가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간섭하는 거죠. 개인들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공법 영역이에요. 그래서 왜 이 법을 만들어서 개인들이 묘자리 쓰는 거에 대해서 규제하느냐 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죠. 우리나라가 너무 묘가 많은 거예요. 나라 입장에서는 땅덩어리도 좁은데 묘가 너무 많으니까 이 묘를 좀 줄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나라 입장에서는.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 법을 만든 거지. 그래서 이 묘자리 쓸 때는 가만히 보면요. 개인묘다 그랬을 때는 묘자리를 먼저 써요. 이렇게 묘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30일 이내 사후적으로 신고하면 돼요. 사후적으로 신고하시라. 묘자리 쓰고서 나중에 30일 내 신고하도록 돼 있어요. 개인묘는 뭐냐면 개인묘는 진짜 개인 그 묘자리 하나 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도 이제 묘자리를 묘를 딱 써놓으면 부부 일심 동체잖아요. 응? 아무리 그래도 그래서 개인묘로 봐요. 부부만 써놓으면.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뭐 이렇게 윗대, 아랫대 이렇게 써놓게 되면 그거 이제 가족묘로 가는 거예요. 부부만 딱 했을 때는 개인묘. 그럼 개인묘는 한 개 아니면 두 개겠죠. 네? 더 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기는 있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묘자리는 따로 쓰는 것 같더라고. 그래도 큰 집, 작은 집. 큰 집, 작은 집 또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요즘은 그런 걸 잘 인식 못 하는데 옛날 영화 같은 거 쭉 보면 형님 하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외할머니가 두 분이셨다니까. 근데 두 분이 얼마나 그렇게 잘 지내셨는지 몰라. 그래서 저는 진짜 동생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어렸을 때는. 형님 그리고 뭐 이렇게 왔다 왕래도 있으시고. 그래서 동생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동생이 아니고 그랬더라고. 어쨌든 그래도 이제 묘자리는 따로 쓰고 그 왕래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면 왕래는 잘 없더라고. 없는데 이제 그래도 또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기일 때는 묘자리 하나 쓰고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신고 이렇게 규제해요. 신고는 해 이렇게. 그러니까 나라에서 묘자리 쓰는 거에 대해서 규제하는 거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가족묘, 종중묘, 법인묘, 요건 집단묘예요. 이 집단묘지다 그러면 이런 집단묘 같은 경우는 규제를 좀 세게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묘는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묘자리에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 친족 관계는 8촌 생각하십니다. 8촌. 사실 4촌은 엄청 가까운 겁니다. 형제 담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8촌 정도만 해도 그냥 엄청 가깝지. 근데 이제 요새 애기들은 보면 이제 그런 그 개념이 없더라고. 심지어 이름도 잘 몰라. 그 정도까지 왕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같은 거, 이런 모여있는 뭐가 가족묘. 이때는 묘자를 먼저 쓰는 게 아니에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묘자를 써, 이렇게. 요 세 개가 다 똑같아. 예. 종중묘는 촌수가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문중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도 사전에 시군구청에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묘를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거죠. 이게 많이 설치하기 때문에 집단묘라고 그래요. 세 개를. 법인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전에 허가를 받고 묘자를 씁니다. 이건 규모가 되게 크겠죠. 법인묘 이랬을 때 가장 대표적인 게 교회 뭐 이런 데요. 예. 교회에서요.
재단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묘자리로 이렇게 막 그 산 절체를 사요. 그래서 쫙 이렇게 묘자리 쓰고 그렇게 하죠. 그런 게 이제 법인묘입니다. 이때 얘기한 법인은 재단 법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 같은 경우에서 재단 법인을 만들어서 그걸 소유하면서 거기다 묘자리 쓰게 만들어요. 이게 법인묘. 이렇게. 여기가 집단묘죠. 그러니까 여기는 사전에 허가받는 거고 여기는 신고. 나라에서 다 간섭하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면적도 간섭해요. 개인묘 같은 경우는 한 기당 면적이 30이야. 한 9평. 그래도 9평이면 뭐 어느 정도는. 자, 근데 전체 면적은 똑같이 30제곱미터 이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같이 모셔놨다 그러면 좀 좁겠네. 그래서 두 기가 있어도 30이합니다. 전체 면적이. 그래서 여기 개인묘 같은 경우는 딱 보면 30이라는 숫자가 많이 관련돼 있어요. 묘자리 쓰고 나서 며칠 내 신고? 30일 내 설치 신고. 이것도 30일이에요. 30일? 30이야? 30이야. 이렇게 돼. 이쪽은 이제 집단묘입니다. 집단묘는 특히 중요한 게 지금 우리 교재 178페이지에서 지금 가로 2번 위주로 보고 있어요. 가로 2번 보니까 요게 요런 집단묘 같은 경우 한 기당 면적 요 숫자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10제곱미터 이하예요. 형광펜 칠해 두시고 별표 치시고. 근데 합장했을 때는 조금 넓혀서 1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는 거지. 15 이하. 요건 10 이하, 요건 15 이하. 요건 기출이 됐어요, 요건. 네, 오히려 합장했을 때 좀 넓혀주는 게 15는 나왔는데 요 10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집단묘잖아, 집단. 네. 이렇게 집단으로 있을 때 이제 장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같이 있으니까 조금씩 힘을 보태도 뭐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십시일반 생각하세요. 십시일반. 십시일반. 요걸 생각하지 마시고 요거 기준이에요. 십시일반. 그런데 이제 합장하면 어떻게 해요? 조금 넓혀서 15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요게 시험에 나왔지만 여러분들 12 기준이에요. 12. 십시일반, 십시일반. 요걸 먼저 아셔야 돼요. 출제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은 가족은 100이요. 가족이 100. 예. 그래도 이제 뭐니 해도 가족이 그래도 뭐 하여간 잘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제가 요새 이게 뭐야? 이거 뭐지? 이거? 힘줄이 늘어가가지고 이제 설거지를 잘 못해요. 처음에는 이거 무시하고 설거지 좀 했는데 이게 그래서 계속 악화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희 집 사람이 하잖아요. 하는데 이제 몇 번 하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막 뭐라고 그러더라고. 왜 내만 해야 되냐고 막 그러면서. 그런데 우리 둘째 놈이요. 자발적으로 나서갖고 엄마 대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둘째 놈이. 첫째 놈 안 해. 그 놈은. 근데 둘째 놈은 자기가 나서서 하더라고요. 그 저를 위해 했겠어요? 엄마를 위해 했겠어요? 엄마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둘째 놈은 엄마를 위해서는 뭐든지 할 것 같은 놈이네. 자, 그래서 가족은 100점이에요. 가족은 100점. 그 다음에 종중은 점수는 1000점인데 그냥 무시하시고 1000. 두 개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가족이 100. 두 개 다 기억하려면 힘들어요. 뭘 기억하셔요? 가족이 100점이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법인묘는 어떻게 돼요? 10만 제곱미터 이상. 법인묘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요렇게. 요 박스에 있는 거 잘 봐두셔야 돼. 가로 2번. 별표 3개 돼 있죠? 주로 시험은 요거 위주로 나와요. 요거 위주로. 시험은 별표 3개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가면 이제 요 그림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매장이 있고, 화장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있어요. 매장은 이제 먼저 이제 사채를 묻고요. 그 다음에 매장했다고 나중에 신고합니다. 요 기출 문제 이게. 제일 위에 거기 박스 밑에 당구장 표시가 3개 돼 있잖아요. 매장을 한 자는 30일 내에 신고해요. 시군구청에 신고해요. 그런데 화장이나 개장은 좀 달라요. 먼저 화장이나 개장을 하지 않고 신고를 미리 해. 미리. 나 개장하랍니다 라고 미리 신고하고 개장. 개장은 파낸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화장하랍니다 라고 미리 신고해. 미리. 그래놓고 화장해야 돼. 그렇죠? 그래서 화장을 먼저 시켜버리면 안 돼. 화장하랍니다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시켜야 된다. 그럼 출제는 제가 볼 때는 개장이나 화장
이런 것이 출제 지금 대기예요. 출제 대기. 먼저 신고하는 거지.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화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그럼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이제 여기 시험, 이런 게 시험이야. 또 다시 개장을 한 자는 30일 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개장 한 자는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거죠? 한 자가 아니고 뭐예요? 하려는 자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시면 돼. 네. 이 시험 공부요. 시험 공부가 이게 하다 보면 재밌어요. 자꾸 틀려서 좀 그렇지. 자꾸 알아가고 맞춰가고 점수 올라오면 진짜 재밌다고. 그러니까 지금 점수가 안 나오더라도 차곡차곡 이렇게 열심히 꾸준히 하시면 점수가 딱 올라가서 이제 그때는 또 재미를 붙이면 또 실력이 확 늘어요. 어느 순간에. 자, 그 다음에 이제요. 요 제일 중요한 게 오른쪽 페이지 가면 설치 기간 있죠. 오른쪽 페이지 설치 기간 있죠. 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고르라면 설치 기간이에요.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 고르라면 저는 설치 기간.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가로 3번에요. 동그라미 1번. 설치 기간은 몇 년이게요? 15년? 10년? 30년이죠? 60년입니까? 60년도 아니에요. 30년.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이거요. 자, 그런데 뭐가 있는가? 30년만 딱 설치하고 끝나면 좀 아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장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원한다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연장을 시켜달라고. 그럼 연장을 시켜주는데 연장해주는 기간은 몇 년? 30년 연장. 30년장이야. 이 동그라미 2번이지. 그런데 딱 한 번만 연장시켜주니까요. 그쵸? 그러면 최장 설치 기간은 어떻게 돼요? 60년 돼요. 그러니까 조심할 게 뭐냐면 최장 60년이라는 뜻이지 설치 기간 얼마예요? 이렇게 딱 물어보면 60년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해. 공부하셔가지고 아시면서 틀릴 수가 있어요. 설치 기간 그러면 30년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 최장 60년까지 가능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역마다 묘가 이렇게 막 확산된 정도가 틀릴 수 있거든요. 어떤 지역은 묘가 많은 지역도 있지만 좀 그런 정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역 사정에 맞춰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 보면 원래 30년 연장해 주는 거지만 우리 법은 조례로 연장기간 30년을 단축할 수 있게끔 법이 돼 있어요. 법에 써져 있습니다. 조례로. 그러니까 이게 시도 조례로 단축할 수 있고 경기도 조례 아니면 시군구 조례로도 단축할 수 있고 그래요. 그래서 조례로 단축할 수 있는데 요 단축하는 기간은 5년 이상 밑줄가 놨죠 지금. 5년 이상 30년 미만 이런 숫자를 봐두셔야 되는 거예요. 숫자 바꿔서 출제하는 거니까요. 그 만약에 경기도 조례로 경기도 조례에서 연장 기간을 30년 안 하고 10년으로 했다고 해봐요. 경기도 조례에서는 10년으로 정해놨다고 치면 경기도 지역에서의 최장 설치 기간은 몇 년인 거예요? 설치 기간은? 최장 설치 기간은? 40이 되죠. 이건 불변이요. 이건 불변. 이걸 줄이지는 못해요. 연장 기간을 줄이는 거지. 그러니까 30년 플러스 10년이니까 아까 10년 정했다. 10년이라며. 그럼 40년이지. 30년 플러스 10년이니까. 그럼 40년 이런 설치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자, 밑에 동그라미 5번. 끝나면 철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설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안에 철거를 하셔야 돼. 요게 2번이나 나왔어요. 1년 안에 철거하시라. 안 하면 형사처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처벌한다는 얘기는 나라에서 묘자리 쓰더라도 그 묘자리 쓴 거에 대해서 영구적으로 쓸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지금. 어느 정도 썼으면 그 다음에는 최장 60년 쓰고 나서는 이제 화장해서 뭐 이렇게 하든지, 그러니까 묘자리 이런 묘 형태로는 존속시킬 수 없도록 하는 거지. 그게. 그래서 이게 1년 내 철거하시라. 안 하면 그렇게 돼요. 자, 그런데 이번에 하나 추가하고 하죠. 만약에 최초로 설치한 날이 여긴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근데 나중에 어버님이 돌아가시면서 합장해달라고 유언을 남기셨다니까. 예? 믿으세요. 그래서
어머님을 이렇게 같이 모셔서 합장한 날이 요 날이야. 근데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은 보통 일찍 돌아가시니까 10년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야. 응? 10년 전에. 그러면 이 묘에, 합장된 묘에 설치기한은 최초로 설치한 요때부터 30년을 따집니까? 아니면 합장된 날부터 30년을 따집니까? 요게 문제가 된 거지, 이제. 합장된 때부터? 그럼 사실은 아버님은 10년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아버님은 40년 되는데, 이제. 그래도 괜찮으시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아버님이 더 누리는 것은, 누리는지 모르겠지만 누리는 것은 뭐 괜찮은데 어머님이 30년 못 누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합장된 날부터 30년을 따진다 이런 뜻이지. 그 바람에 아버님이 10년 더 누리셨어?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합장묘의 경우는 언제부터 30년을 따지겠다? 합장된 날부터 따진다 이거고요. 넘기시고 가로 5번에 동그라미 4번이 있어요. 가로 5번에 동그라미 4번 보면 분묘기지권의 제한이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밑줄을 가진 것처럼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남의 땅에다가 함부로 몇 자리 썼다 그랬을 때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걸 막아놨죠, 이제. 그게 동그라미 4번이에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자 보세요. 요거 자 보세요. 여기요.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게 2001년 1월 13일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그 뒤에 묘자리에 썼어요. 요 묘요. 그러면 이 묘는 법이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묘이기 때문에 설치 기간을 제한을 받아요. 30년 제한을 받아요.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에 써놓은 묘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묘는 설치기한 30년 제한이 있습니까? 없다고 봐야 되죠. 기득권을 인정합니다. 법은 소급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법 시행된 이후에 설치된 묘부터는 30년 제한을 받는 게 맞는데 그 전에 법 시행되기 전에 설치된 묘는 제한이 없어요. 자, 그러면 또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게 2001년 1월 13일이니까 그 뒤에 남의 땅에다가 무단으로 승낙도 없이 묘를 써놨다고. 그래서 20년 동안 땅 주인 시비 안 걸었다고. 그럼 20년 지나는 순간에 시효취득을 해요, 못해요? 못하는 걸로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방금 전에. 그런데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 전에 옛날에 설치된 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묘는 이제 20년 동안 땅 주인이 시비 안 걸고 묘자리를 갖다가 평온하게 써왔다면 20년이 되는 순간에 시효취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거. 그죠? 요 기득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법 시행된 뒤부터 그걸 시효취득을 막는 거다 이 말이지. 이거 오늘 벌써 3번 설명드렸네요. 이걸 이해하시면 되지.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자연장지를 이번에 좀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쉴 텐데. 자,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봤죠? 묘지. 묘지를 봐요. 묘지. 분묘가 뭐예요? 분묘. 분묘가 묘야, 묘. 요게 분묘예요. 줄여서 묘예요, 묘. 묘. 묘지는 뭐예요? 분묘가 깔고 앉아있는 요 땅이 묘지지. 그쵸? 이렇게 묘고. 묘가 깔고 앉아있는 땅이 묘지,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아까 지금까지 본 게 묘지에 대해서 어쩌고저쩌고 했죠. 분묘를 얘기한다기보다는 묘지. 묘지 그러면 묘랑 이렇게 깔고 앉은 땅 요걸 얘기한 거죠. 개인묘지, 가족묘지 뭐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여기 자연장지는 자연장을 한 땅이야. 자연장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수목장이에요. 수목장. 요새 수목장 많이 하잖아요. 형태도 다양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화장을 해서 땅 밑에다가 요렇게 해서 이제 그 화장한 유골을 여기다 묶고요. 요 위에다 나무 같은 걸 심어 놓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에 따라서 이제 이 값이 틀려지는 것 같더라고. 막 수천만 원 되는 것부터 몇백만 원까지 뭐 다양해요. 요게 이제 수목장인데 이게 자연장이야. 자연장을 한 땅이 자연장지예요. 이러한 자연장지 종류가 이것도 4가지요. 개인 자연장지,
가족 자연장지. 그러니까 자연장지도 가족 형태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조성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벌써부터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 어떤 분들은 가족 자연장지, 그 다음에 종중 자연장지, 그 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 4가지 형태야. 이것도. 근데 여기는 이제 보면 아까 묘하고 좀 틀려요. 개인 자연장지는 개인 자연장지를 먼저 조성을 해요. 이렇게. 그래 놓고 사후적으로 신고하죠. 며칠 내에 신고하냐면 30일 이내에 신고해요. 30일이에요. 이게 개인 자연장지야. 요거 요거의 자연장지야. 근데 가족 자연장지는 어떠냐? 가족 자연장지는 사전에 가족 자연장지를 조성하겠다고 미리 신고하고 가족 자연장지를 이렇게 조성하는 거예요. 사전에 신고해야 돼. 신고인데 사전 신고예요. 그 다음에 종중 자연장지가 똑같아. 가족 종중 똑같아서 사전에 뭐 하고요? 신고하고서 종중 자연장지를 이렇게 조성을 해. 이렇게. 이게 좀 규모가 클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는 사전에 허가를 내고, 허가가 더 뭡니까? 규제를 심하게 한다고 보시면 돼. 허가를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법인 등 자연장지를 어떻게 해? 끝없이 조성해. 그러니까 허가야, 이건. 그러니까 묘지는, 그러니까 그 법인은 묘지든 자연장지든 다 허가죠. 묘지도 허가, 법인 묘지도 아까 사전 허가죠. 그랬어요. 요렇게 돼. 그래서 여기는 사후신고, 여기 중간에 있는 건 사전신고.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교재 보면 제일 아래쪽에 박스 있잖아, 박스. 지금 제가 박스 설명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면적 보면 개인은 30제곱미터 미만. 하여간 개인은 30이라는 숫자하고 많이 관련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가족은 얼마예요? 100제곱미터 미만. 그 다음에 중요하죠. 종중은 1000이 아니고 2000이야, 2000. 자, 형광펜. 다시 형광펜이고. 종중 자연장지는 얼마? 2000제곱미터 이하. 종중묘는요? 1000이야. 두 개 달라요. 그 다음에 법인 등 자연장지 같은 경우는 그 민정 나오는 거 보면 뭐 4만 이하, 5만 이상 이런 게 있어요. 4만 이하, 5만 이상. 세부적으로 모르셔도 괜찮아요. 4만 이하, 5만 이상 이렇게. 중간에 떠요. 4만 이하 밑으로 가고 5만 이상 이렇게. 중간에 떠요. 하나만 더 설명드리고 이제 쉽니다. 여러분 문제 있네, 문제? 자, 요거 보시고. 제가 남의 땅인데 그 땅에 밤중에 몰래 가서 저희 이제 돌아가신 분이 계셔갖고 그 땅에다가 화장해서 이거를 묻고 그 위에다가 나무를 딱 심어놓고 제가 알 수 있는 표시를 위에다 딱 붙여놨어. 제만 알 수 있게. 몰래 자연장을 한 거죠. 그리고 20년이 지났어요. 20년 딱 지나고 나서 땅 주인이 거기를 이제 개발하기 위해서 포크레인으로 막 판단 말이에요. 그 소식을 들었어, 제가. 그럼 제가 가가지고 잠깐,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한 30년 전에 여기다가 자연장을 해놨다. 30년 지나더라 당신 뭐 했냐? 30년 지났으니까 지금 이건 20년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자연장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라고 제가 주장하면 땅 주인이 뭐라고 그럴까요? 미친놈 있나 그럴 거야. 거기다가 자연장을 한 것을 땅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묘 같은 경우는 위에 이렇게 생겼으니까 당신 이거 묘 있는데도 그동안 이거 얘기 안 했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자연장을 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표시, 자기만 할 수 있는 표지판을 붙여놨는데. 그러니까 이럴 경우는 시효측을 주장할 수가 없다. 이런. 자, 그 위에 보시면, 가로 6번에 동그라미 3번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고, 기출문제에 그거. 밑줄 안 그어져 있죠? 그거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나눠드린 문제 1번 풀어보세요. 쉬겠습니다.